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2, 3억대의 소액 투자자 분들은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1억대로 찾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투자금을 적게 하면서도 향후에 그 물건이 돈이 될 수 있는 곳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높은 특징을 가진 곳을 알려드리면서 그 지역들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에서의 소액 투자는 반드시 이런 곳의 주변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먼저 아파트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최근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운대 서울원 아이파크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분양가는 84제곱이 14억이나 했죠. 이 금액은 물론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있는 장위 자이 레디언트 아파트가 2023년에 분양가가 9억대였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무척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분양가임에도 청약은 완판됐습니다. 그리고 5구제곱은 최고 213대 1일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어요. 이건 즉 광운대 일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운대 역세권의 일대는 강북의 대표적인 유휴부지입니다. 현대사업개발이 물류부지를 매수해서 아파트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용산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이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휴부지 개발이 가진 강점은 두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전체 부지를 한 번에 매수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르고요. 또 대규모 업무지구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시 2040 기본계획에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운대 일대는 창동과 청량리 사이에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이로 인해서 GTX-C 노선까지 이곳에 정차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울원 아이파크에 당첨된 분들 역시 향후에 시세 차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은요, 아이파크에 청약을 넣은 사람보다 바로 옆에 있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미미삼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미미삼 아파트는요, 용적률이 낮고 대지 지분이 높아서 기본적인 사업성이 높은데 광운대의 개발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곳이어서 사업성이 더욱더 높아지거든요. 참고로 이 미미삼에 들어가는 투자금을 알아본다면 5구제곱의 물건이 매매가는 약 7억대 후반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2억대 중반, 그래서 내 투자 금액은 5억대 중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아주 적은 소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광운대의 사례를 보신 것처럼 서울은 건축 가능한 새로운 땅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서울 밖으로 지방으로 가면은 개발 가능한 땅은 많죠. 충남의 천안 아산역으로 와보면요. 예전에는 이 일대가 전부 다 논밭이었습니다만 전부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KTX와 SRT가 여기에 다니고 있고요. 이 주변으로는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섰습니다. 반면에 서울에서는 어떤 개발을 하려면 원래 있던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지어야 하죠. 하지만 이게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요. 개발은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해관계자도 많아져서 더 힘들어지거든요. 쉬운 예를 들자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보면 여기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사업 시작을 20년 전인 2005년도에 시작을 했었지만 서부이촌동을 포함해서 2,000여 명이나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토지 보상 문제로 10년 넘도록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현재는 서부이촌동을 제외를 하면 이해관계자가 코레일과 국토부 등 이렇게 2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속도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벌써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이해관계자가 적은 땅의 개발에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신축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업무지구가 생기면서 주변도 같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의 부동산을 미리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투자금은 소액으로 할수록 좋겠죠. 잠시 여러분들께서 용산의 비싼 재개발을 떠올리신다면 대부분 한남뉴타운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오른쪽에 있는 전면구역과 신용산 북측구역 등이 있는 이곳이 더 비쌉니다. 전면 1구역을 간략하게 볼게요. 이곳에는 135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업무지구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가격은 대지 20평에서 25평 정도의 건물의 매매가가
35억에서 45억 정도로 굉장히 비싼 수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에는 이 정도로 비싸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불과 8억에서 9억 정도였거든요. 지금과는 차이가 몇 배로 나고 있죠. 이렇게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는 곳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업무지구인 국제업무지구와 함께 개발되는 주거지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힘쓰고 있는 중요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면 그 주변의 땅은 개발 압력을 크게 받고요. 당연히 내 부동산의 가격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지역들을 중요한 곳만 추려서 세 군데 알려드릴게요. 강북 대개조 발표에서 서울시는 이미 이런 곳이 개발이 될 거라고 힌트를 주었습니다. 강북에서 개발 가능한 대표적인 땅은요,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입니다. 보시다시피 개발 계획이 세 가지나 잡혀 있어요. 창동과 노원역 일대 개발 계획들을 이렇게 표시해본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창동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하나로 클럽과 문화체육시설과 환승주차장까지 다 해서 11만 평 이상이나 되는 굉장히 큰 유휴부지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렇게 넓은 유휴부지를 가진 창동을 바이오 업무지구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기지와 면허시험장 부지에는 메인 바이오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고, 또 창동역에는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GTX-C가 확정되어 있죠. 이미 환승주차장에는 CD큐브 창동이 들어와 있는데요. 용적률 789%에 49층에 달하는 업무지구로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체육시설 부지에 카카오에서 시행 중인 창동 아레나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들은 호재를 받는 셈입니다. 재건축의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를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중심부로 내려와서 광진구의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드론으로 보면 이곳이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이곳은 서울의 메인 터미널로서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낡은 건물을 허물고 지상 40층까지 올라서는 복합터미널로 탄생합니다. 여기에는 스타필드와 이마트 본사까지 들어서고요. 준공은 2030년입니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 역시 다른 유휴부지의 개발들처럼 업무시설이 중심이 되는 개발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정비 촉진지구와 그 주변에 있는 노후주택가와 노후 아파트들이 재개발 재건축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압력이 강하다는 건 그만큼 속도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는 모아타운을 통해서 2026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고요. 아래에 있는 자양 한양 아파트 또한 2023년 말에 구역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은 자양동 687번지의 모아타운인데요. 동요율이 벌써 70%를 넘기고 지금은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 한가족에서 2022년 말 정도에 추천을 드렸던 지역인데요. 그때는 아직 고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투룸의 매매가는 4억대 중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투자를 하려면 같은 물건에 4억 중반이 아니라 6억 중반이 필요합니다. 대략 1년 반 동안 2억이라는 수익이 생긴 겁니다. 보시다시피 동서울 터미널을 기준으로 주변 일대가 전부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개발 계획을 한두 가지 가진 게 아니라 무려 8곳이나 가지고 있는데요. 미래에는 천지개벽할 곳입니다. 바로 상암수색 일대입니다. 강북 대개조의 계획에서 16번부터 24번까지의 모든 곳이 상암수색 일대에서만 진행이 되는 개발입니다. 먼저 상암 DMC 랜드마크 타워 부지를 보면요. 원래는 호텔과 업무시설로만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사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 비율을 30%까지 늘렸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거시설 비율이 더 늘어난다면요. 사업성이 보장돼서 시행사도 정해질 거고 상징적인 건물도 들어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17번에 한강조망이 나오는 대관람차 서울 트윈아이가 월드컵 공원에 조성됩니다. 최대 180m의 높이로 아파트 60층 정도예요. 대관람차는 202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 19번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와 20번의 월드컵 공원의 명소와 서울시가 이미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월드컵 공원에 대관람차까지 개발하려는 이유는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의 대표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K-팝 문화가 외국인들로부터 워낙에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상암수색까지 연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을 이곳까지 유치하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꼽아보자면 22번의 수색 차량 기지입니다. 전체 15만 평의 규모로 DMC역과 연계가 될 계획이고요. 드론으로 보면 이렇게 수색 차량 기지입니다. 여기에는 상업지역 용적률까지 상향을 해줘서 제2의 상암동 미디어 업무지구로 조성이 될 계획이죠. 그리고 서부운전 면허시험장과 은평차고지는 모두 업무시설과 주거상업 복합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업무지구로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는 인근에 한 곳만 있어도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화합니다. 그런데 상암수색의 일대는 개발 부지를 8곳이나 가진 데다가 앞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거예요. 이곳의 1단계 개발이 지금의 상암 미디어 일자리와 함께 바로 인근에 있는 수색증산 뉴타운의 개발이 완료된 것이었다면요. 앞으로 진행될 2단계는 대규모 유휴부지에 들어서는 업무지구의 일자리 창출과 주변 일대의 노후주택가 개발입니다. 만약 시간이 지금보다 지나서 8곳의 개발이 차츰차츰 시작이 될 때쯤에는요, 아까 전에 용산의 사례처럼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선점을 해야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상암수색 일대에서 재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고 빠르게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투자금은 1억대 중반으로 초소액 투자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서울 재개발에서 흔치 않은 1억대여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